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가 우리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막상 통장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금융탐정이 돼서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재무제표 뒤에 꼭꼭 숨겨진 현금의 진짜 행방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사는 바로 푸르프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세요. 와, 순이익이 무려 435달러? 엄청나죠? 이 정도면 정말 장사를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현금이 84달러에서 146달러가 됐어요. 잠깐만요. 고작 62달러 늘어난 거잖아요. 정리해볼까요? 이익은 435달러를 냈는데 실제로 통장에 늘어난 돈은 62달러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373달러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보죠. 우리의 임무는 사라진 현금의 행방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단서는 바로 여기,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안에 전부 숨겨져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사건 현장입니다. 알아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숫자들만 가득하죠.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 표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암호 같은 숫자들을 해독해서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읽어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겐 딱 두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금의 원천이에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모든 활동. 아주 간단하죠? 현금 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네, 맞습니다. 바로 현금의 사용이죠. 이건 반대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현금 유출이죠. 이게 다예요. 현금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돈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 암호 해독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부채나 자본, 즉 남의 돈이나 내 돈이 늘어나면 그건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현금의 원천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빚은 늘지만 당장 현금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자산이 늘어나면 그 자산을 사느라 돈을 썼다는 뜻이니까 현금의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논리, 이 간단한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보죠. 규칙도 알았고 사건 현장도 확보했으니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발견. 매입 채무가 32달러 늘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푸르프록이 공급업체한테 물건을 사왔는데 아직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일종의 단기 무이자 대출 같은 거죠. 물건은 받았지만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만큼 현금을 아낀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현금의 원천입니다. 다음 단서, 매출 채권이 23달러 증가했어요. 이건 바로 전 상황이랑 정반대 이야기죠. 푸르프록이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고객이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잡혔지만 실제 현금은 아직 고객 지갑에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바깥에 묶여있는 셈이니까 이건 현금의 사용으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재고가 29달러 늘었네요.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나중에 팔 물건들을 미리 사서 창고에 쌓아뒀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물건들을 사느라 현금을 썼겠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현금의 사용입니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단서네요. 순고정자산이 무려 149달러나 늘었어요. 이건 그냥 재고 몇 개 더 사온 수준이 아니죠. 회사가 아주 큰 투자를 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들여왔거나 어쩌면 공장을 확장했을 수도 있고요. 회사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현금의 사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이익 잉여금이 290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둔 돈이에요. 성장을 위한 연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현금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한 곳에 모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수사 현황판 같은 거죠. 왼쪽에 현금이 들어온 모든 원천을 더해보니 총 372달러. 그리고 오른쪽에 현금이 빠져나간 모든 사용을 합해보니 총 310달러가 나왔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계산의 순간입니다. 총 원천 372달러에서 총 사용 310달러를 빼면 과연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62달러! 정확히 62달러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궁금해했던 바로 그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사건 해결! 우리가 사라진 돈을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와, 이렇게 직접 탐정이 돼서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런다 물론 회계사들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양식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수사 결과가 공식 보고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죠. 회계에서는요, 이 모든 현금 흐름을 딱 3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정리해요. 첫째, 영업활동. 이건 매일매일 장사하면서 벌고 쓴 돈 이야기고요. 둘째, 투자활동. 이건 공장이나 기계 같은 큰 자산을 사거나 팔면서 쓴 돈 이야기. 마지막으로 셋째, 재무활동. 투자자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갚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찾은 단서들을 이렇게 3개의 상자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짜잔! 이게 바로 그 공식 보고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힘들게 찾아냈던 그 단서들이 방금 말씀드린 영업, 투자, 재무활동이라는 항목 아래에 착착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최종 결론, 순현금 증가액은 정확히 62달러. 우리의 수사가 완벽했다는 걸 증명해주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 힘든 추적을 한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이 회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현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상의 이익은 사실 여러 가지 가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견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현금은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은 회사를 돌게 하는 피와 같아요. 이 피가 있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하고 빚도 갚을 수 있는 거죠. 장부상으로 아무리 흑자라고 떠들어도 당장 쓸 현금이 바닥나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현금 흐름 분석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어떤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 달성 같은 뉴스를 내보낼 때 여러분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그래서 현금은 잘 벌고 있나요?